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가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피로감이 좀 누적되고 있고 그래서인지 느슨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창 벚꽃철인데요. 여의도도 벚꽃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유명한 곳들도 전부 다 출입을 통제하면서 오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정세균 총리는 자가격리, 만약에 앞으로 위반하게 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다스리겠다. 그리고 김광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더 연장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야말로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최선의 백신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교회의 밀접 집회 그리고 소규모 모임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볼까요? 3월 25일 구로구 만민중앙성결교회 직원 중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추가 확진자는 총 41명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35명, 타 시도가 6명입니다. 인천이 2명, 경기 3명, 전남 1명, 만민교회 확진자 1명의 직장인 금천구 소재 회사 직원 62명을 검사한 결과 1명이 양성, 61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 다른 만민교회 확진자 2명의 직장인 금천구 소재 콜센터 직원 74명에 대한 검사 결과 1명이 양성이 나왔으며 71명은 음성이 나왔고 진행 중인 사람이 2명입니다. 예, 지금 이런 부분들 결국은 교회가 지킬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은 걸까요? 아니면은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적게 한 걸까요? 저는 일단 요거는 두 부분이 있는데요. 교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심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심의 강도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는 자신이 죽는 거와 똑같다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실이고 존중해야만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두 번째는 똑같은 신앙심이 있다고 했을 때 그냥 혼자서 기도를 해도 충분히 만족을 느끼는 분도 있는데 신앙심이 있으면서 굉장히 사람들과의 어떤 집단적인 교류를 중요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또 신앙심과 별도로 집단적인 교류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만나게 되는 예. 경우에는 이 주말에 예배를 하면서 본인이 신앙을 공동으로 가지는 분들을 갖다 만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삶의 의지, 의미를 잃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분들이 예. 있거든요. 이 부분에 이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잊고 논리적으로는 위험하다고 알 수도 있지만 본인의 본능이 신앙생활을 이끌게 되는 부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런 경우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도시가 아닌 굉장히 지방의 작은 도시나 도시의 경우에는 굉장히 본인의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청정 지역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많지만 우리 시에서는 한 명도 없어. 우리 군에서는 한 명도 없어 하다가 보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요 정도 100명이나 150명이 집단 생활을 하더라도 예. 우리 중에 코로나 환자가 없을 거야라고 방심하고 믿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다가 거기에서 이제 또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신앙과 같은 게 돼서는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신앙은 또 정말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김성환 평론가,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또 자가격리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덕목을 넘어서서 지켜야 할 규칙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에 교회를 가시는 분들이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사회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예배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시작되면 그 교인들도 다 전염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그게 확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이 우려되기 때문에 예배를 좀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설사 예배를 본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미국은 사실 목사를 체포하는 일도 있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게 강제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대한민국식 방식의 어떤 그 방역이라고 하는 거는 예. 국민의 자율에 맡기고 그리고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방역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준다고 하는 점에서 외국에서도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 하지 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지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고 정부에서 호소하고 있는 한두 주 정도만이라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 시기만 넘기면은 요 고비만 넘기면은 조금 더 자유롭게 예배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시점 아주 중요한 고비에서는 조금 더 종교 단체 쪽에서는 좀 신경을 쓰고 사회적 방역에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어지니까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죠. 정부 관계자 발언 잠깐 좀 들어볼까요?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 조치입니다. 일탈 행위는 위치 추적 기반 통합 상황 관리 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됩니다.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 출국시킬 것입니다. 아직도 병원과 그 일부 종교 시설 등을 중심으로 해서 산발적인 그런 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확진자의 수가 그 기대만큼 줄어들고 있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섣불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평가입니다. 우선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좀 더 지속해야만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당분간의 지속 가능성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예, 지금 고통스러워도 또 지금 약간 참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앞당길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여의도 벚꽃길 국립현충원 충주댐 벚꽃길 사진 보면 벚꽃이 활짝 피었는데요. 일단 모두 축제는 취소했습니다. 여의도 벚꽃길은 11일까지 통행 금지됐고요. 현충원은 12일까지 방문을 제한했습니다. 충주댐의 벚꽃길도 주정차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윤기찬 위원장, 지금 뭐 어쩔 수 없죠. 참아야죠. 지금 이제 이 외견상 볼 때 식별이 가능하다 그러면 예. 이렇게까지 혼란이 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일단 감염이 됐는지 여부를 본인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단 전부 다 유사 감염자다라는 생각하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철저히 일단 응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종교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학교도 지금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개학을 또는 수업 방식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앙을 저희가 그렇다고 뭐 제한하거나 하는 건 아니라서 이 집합하는 종교 활동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것이 예. 그런 행정당국의 행정 지도에 응해 주시는 것이 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최경철은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벚꽃을 이렇게 보러 구경하는 거 그건 좀 감염 위험이 있으니까 안 되고 요즘 뭐 드라이브 스루도 유행이니까 차 타고만 이렇게 쭉 보게 하면 안 되냐. 그런데 그러면 또 차가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국회를 다녀왔는데 예. 지금 여의도 윤중로에서 지금 모든 유동인구를 차단을 하기 위해서 네. 전부 다 막아놨더라고요. 예. 아예 걸어다니는 사람도 안 된다. 예. 차는 물론 못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우리 공권력이 시민들의 의식을 솔직히 못 믿는 겁니다. 시민들이 만약에 그렇게 막지 않으면 분명히 와서 사진 찍고 올 것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시민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생각을 잘 못해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 지금 대구 환자가 2월 말에 740명까지 나오다가 지금 대구 경북 환자가 20명대로 줄었습니다. 지금 수도권이 더 많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대구도 방역을 열심히 하고 경계심을 높이니까 환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경계심이 높아진 것만큼 환자가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수도권이 왜 대구 경북보다 2배 이상 환자가 더 나옵니까? 경계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벚꽃축제 저기 바리케이트 치고 경찰관들이 막고 구청 공무원들이 나와서
강제로 막지 않으면 모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이면 집단 감염 생기고 더 큰 불이 번진다는 것인데 시민들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막으면은 잡힙니다. 대구 경북의 사례를 보면 막으면 잡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방역에 대한 경계심만 채우면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환자가 복종했습니까? 하지만 막을 수 있습니다. 벚꽃 조금만 참으면 4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참고 다음 주가 그 가톨릭이나 개신교에서는 가장 큰 그 주일이지 않습니까? 예. 부활절입니다. 예. 부활절만 예배를 막으면 정말 그 이후에는 확실히 방역의 성과를 찾을 수 있거든요. 신천지 교회 때문에 지금 얼마나 크게 많은 환자가 불어났습니까? 지금 조금만 경계심을 키우면 충분히 이거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요. 경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계심을 조금만 갖추면 저는 방역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조금만 더 참자, 2주만 더 참자 그러다가 이렇게 지금 몇 달이 가니까 물론 피로감 상당히 심하시겠죠. 힘들고. 그렇지만 정말 이번에 조금만 더 참으면 뭔가 좀 반전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원장님,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긴장할 수는 없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갖다 느끼게 되는 분들의 어떤 그 마음도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사회적 거리두기를 힘들어하는 분들은 상당히 외향적인 분이시고요. 그런 다음에 매일 5명, 10명 정도의 모임이 있었을 때 오늘을 굉장히 잘 지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외향적이면서 또 호기심도 많고 활발해서 여기저기 많이 다녀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보통 제 추측에는 심리검사를 해보면 인구의 한 10에서 20%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20% 내외인 분들은 상당히 지금 힘들고 한계에 와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통의 한 40-50%에 해당되는 분들은 상당히 힘든데 아마 그분들이 힘든 거는 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것도 힘들지만 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타격 또 걱정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는 거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난히 잘 지키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평소에도 위생에 신경을 쓰고 감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던 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어떤 위생이라든가 마스크 착용 같은 게 별로 불편하지 않게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예. 또 성격 자체가 굉장히 내성적이시고 우리가 얘기하는 굉장히 가정적인 분들 중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회식도 없고 내가 가고자 했던 모임도 없고 어디 가든지 그렇게 사람이 밀집되어서 불편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견딜만 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도 있는데요. 결국은 그러나 우리한테 바이러스는 결국은 가장 힘들어하는 분들을 통해서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장 힘들어하시는 전 국민의 10에서 20%에 있는 분들이 어디까지 이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지 하고 또 경제적으로 타격받는 분들이 어디까지 이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언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면 그만큼 빨리 다가오겠죠. 우리 아이들의 개학도. 지금 일단 4월 9일 온라인 개학 순차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잘만 하면 또 학생들 학교에 나갈 수 있을 수도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등교 개학을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등교 개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그 신중한 판단들이 필요하고요. 이게 지금 감염병 상황에서 아이들이 막 40-50명씩 이렇게 몰려서 혹은 이제 급식 때 이렇게 집단으로 아이들이 활동하는 것이 걱정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의 최소 인원으로 해서 출석 수업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고 있고요. 그래서 원격 수업과 출석 수업이 동시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 수업의 시간과 날짜를 조금 늘려가는 방식으로 그러면 오전반, 오후반 우리 예전에 그런 유형이 될 수도 그렇죠. 있죠. 온라인 수업을 뭐 해보시거나 하신 분들은 보통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제 지옥문이 열렸다고. 지옥문이요? 네. 왜 그런가요? 왜 지옥문이요? 이게 뭐 당연히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요. 네. 온라인 교육이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아.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쌍방향 수업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만약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였다면 지금 뭐 학원이나 과외들도 굳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집에서 다 온라인으로 이미 하고 있었겠죠. 항상 그렇지만 막상 하면 이제 장비 때문에 뭐 연결이 안 된다, 뭐 선생님 접속이 안 돼요, 뭐 바이러스가 뭐 있대요, 뭐 이러고 몇몇 학생이 또 못 들어오고 이 인터넷 끊기고 막 별일들이 다 생기거든요. 네. 아마 초창기에는 엄청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최경철 의원 혹시 지금 자녀들이 어떻게 되죠? 네,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네, 그러면 대학교 이제 온라인 계약 준비를 해야 되겠군요. 네, 다음 주 4월 9일부터입니까? 뭐 온라인 계약을 한다고. 4월 9일은 고등학교 3학년, 예, 4월 16일인가? 16일. 예, 저희 작은 애한테 그렇게 들었고. 예. 큰 애는 지금 이미 온라인 그 대학교는 강의를 하고 있죠. 하고 있죠. 받고 있죠. 예. 그래서 과제를 많이 낸다고 그래서 뭐 투덜투덜 하던데 예. 대학생은 뭐 그렇게 하면은 스스로 자율학습이 가능하지만 고등학생들은 조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쌍방향 수업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 쌍방향 수업이 과연 될지 그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집안에 뭐 여러 가지 환경도 그러하고 만약에 카메라가 없는 애들도 있을 터이고 예. 그리고 지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뭐 애 하나마다 하나씩 컴퓨터가 있지만 예. 그 형편이 안 되는 집은 그렇죠. 집에 하나밖에 없을 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애들이 만약에 3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다 수용할 것인가.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을 무조건 이렇게 뭐 정규 수업처럼 고집하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형편상.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유연하게 접근해야 된다. 전부 다 온라인 수업한다고 해서 안 하는 애들한테는 페널티를 주고 이렇게 하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유연하게 교육을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등교 계약을 하는 것도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유입 환자가 계속 늘고 집단 감염이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터지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탑을 모두 무너뜨리기 때문에 예. 등교 계약이 사실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중3이나 고3이나 입시를 앞둔 학생들만 등교 계약을 해서 좀 학생들 간의 이격거리를 넓혀서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시나리오들을 많이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처음 해보는 거니까 또 한번 잘해서 이것도 시행착오 최대한 줄이면 이 부분도 우리가 또 모범 사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